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를 걸러내는 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수 체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레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 내가 이 차를 사도 되는지, 이 차는 사면 안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고 그거를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보여드리면 닥신스 크라이테리아인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한 2, 3분 정도만 시간을 들이면 엔카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매물을 살 만한 차인지 살 만한 차는 아닌지를 걸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4,600만 원짜리 2.5 가솔린 터보 제네시스 GV70 매물을 골랐다고 쳐봐요. 이 매물이 살 만한 매물인지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살 만한 매물은 아닌지는 걸러줍니다. 제가 만든 이 닥신스 크라이테리아를 이용해서 점수를 매기면 되고요. 이 바보 아니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점수를 매겨서 대충 한 7점 정도가 넘는다. 그러면 괜찮은 차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 체계에서 차가 7점을 넘기가 그리 쉽진 않거든요. 요 점수 체계에선 7점을 넘는다. 7점을 넘긴다. 그러면 그 차가 좋은 차다라는 건 아닌데 그 차가 큰 리스크는 갖고 있지 않은 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뭐 보장이라는 건 없어요. 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필 규정이라고 큰 문제가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은 있고 우린 그런 일들을 걸러가면서 살아가서 망하지만 않고 가는 것도 평타거든요. 이 크라이테리아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를 걸러줍니다. 이게 사실 이제 라이츠 크라이테리아라고 우리가 폐에 물이 차면 그걸 흉수라고 하죠. 그 흉수를 이렇게 천자해가지고 바늘 찔러서 뽑아낸 다음에 라이츠 크라이테리아라고 이게 뭐 미국의 어떤 뭐 하버드 병원인가? 되게 유명한 병원에 요즘에 전공의 선생님이 개발한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라이츠여서 라이츠 크라이테리아라는 건데 뭐 LDH랑 알부민 이렇게 굉장히 쉽게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검사 수치를 갖고 이게 이제 엑스데이트인지 트랜스데이트인지를 되게 빠르게 감별하는 거고 사실 이 라이츠 크라이테리아의 핵심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잠깐 못 알아들어도 되는데 이 핵심은 엑스데이트를 놓치지 않고 걸러내는 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스레시 홀드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주 핵심인데 이 지금 닥신스 크라이테리아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를 걸러내는 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수 체계입니다. 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해보고 제가 시작해보고 나서 설명을 조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GV70 2.5 터보 가솔린 투휠 드라이브 모델이 있는데 21년도 5월 거고 키로수는 44,000km입니다. 대충 3년 됐고 키로수가 44,000km이고요. 저는 한 5년에 10만 정도 키로까지는 보기 때문에 3년에 44,000km면 뭐 보증이 살아있든 없든 말든 이건 거의 저는 새 차 수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키로수와 연식은 상관이 없고 자 우선 첫 번째 성능 점검상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봅니다. 여기 보면 엔카에서 하단에 성능 점검이라고 있죠. 요걸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자 성능 점검지를 보시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부연 설명이 많아지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거든요. 좀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성능 점검표에서 보시면 이렇게 외판, 주요 골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뭔가 표시가 돼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능 점검상 주요 골격에 체크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주요 골격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럼 이 차는 뼈대를 먹지 않은 차고요. 그러면 플러스 2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차는 플러스 2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외판을 보는데 자 그래서 사실 외판은 교환이 있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중고차 사실 때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외판에 본네트랑 좌우 펜더가 다 교환이 되어 있다. 이 세 개가 엔드 조건으로 교환이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골격이 이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를 어쨌든 걸러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골격에서 2점을 받았고 본네트나 이런 거 외판 교환은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 1점으로 갑니다. 그럼 이 차는 지금까지 플러스 3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누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오일 누유에서 체크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에서 누유 체크된 거 없습니다. 사실 이 성능 기록부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중고차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성능 기록지상 누유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차를 막상 샀더니 누유가 있으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능 기록부 상에 누유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사실 또 나쁘지 않습니다. 누유가 생겨도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유 표시가 없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차는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성능 기록지가 올라와 있지 않다? 그럼 그냥 마이너스 5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카를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이쪽에 이 성능 점검이라는 게 안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엔카 딜러가 그냥 공개를 안 해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클릭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5점입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 말란 얘기예요. 이 차는 해당되지 않죠. 성능 점검을 누르면 이렇게 성능 기록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토리를 봅니다. 카이스토리를 보시면 이 보험 이력이라는 게 이제 카이스토리인데요. 카이스토리에 전손, 대여, 영업용 이력이 없으면 1점입니다. 자, 요쪽에 해당되는데 특별한 이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플러스 1점. 단일 보험 처리 내역이 300만원 이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 처리는 여러 번 있어도 돼요. 뭐 21년도에 사고 났고 22년도에 사고 났고 23년도에 보험 처리 다 있어도 상관없는데 그 보험 처리 내역이 다 300만원 이하다. 그럼 되게 자질자잘한 거거든요. 그런 차들은 사도 됩니다. 뭐 사고가 여러 번 있든 말든 상관없는데 한 번 보험 처리했던 내역이 보험 액수가 크다? 그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만원까지는 괜찮고 수입차는 500만원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차는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84만원, 49만원, 190만원, 240만원 뭐 240만원, 190만원 이런 건 실제로 그렇게 큰 사고 아니거든요. 그냥 외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차는 단일 보험 처리 내역 300만원 이하기 때문에 플러스 1점입니다. 그리고 미확정이 있으면 마이너스 1점 줍니다.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2년 이상이다. 그럼 마이너스 1점인데요. 이 차량은 21년도 8월부터 23년도 8월까지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2년이 됩니다.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2년 이상이다. 그럼 마이너스 1점이에요. 이 차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이제 블럭된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차는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 때문에 마이너스 1점 먹었습니다. 카이스토리 비공개 뭐냐면 자 이렇게 보험 이력이 아예 올려놓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카이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그런 경우도 이제 유료로 조회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엔카 사이트에 안 올려놨다? 그냥 마이너스 5점 줍니다. 누유 없으니까 플러스 1점, 용도 이력 없으니까 플러스 1점, 보험 처리 내역 300만원 다 이하기 때문에 플러스 1점인데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 2년 있어서 마이너스 1점 먹었고요. 그 다음 금방 끝납니다. 명의 변경 횟수인데 명의 변경 횟수는 보험 이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이력에서 보시면 이 차는 명의 변경 횟수가 1회죠. 그래서 이 차는 1인 소유 차량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차량은 21년도 5월에 출고됐고 23년도 10월 23일 날 소유자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차주가 23년도 10월까지 탄 것 같고 23년도 10월부터는 두 번째 차주가 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 24년도 5월이라서 아직 딜러 상사 쪽으로는 명의 변경이 안 된 것 같고요. 이 차는 실제로는 2인 소유일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쉽게 기계적 적용합시다. 그래서 이 명의 변경 부분은 제가 약간 수정을 했는데 명의 변경에 대해서 1인 소유다. 그럼 플러스 3점을 주고요. 직전 소유자가 4년 이상이면 플러스 1점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 차는 거의 새 차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 차가 이제 뭐 한 10년 된 차다. 근데 명의 변경이 막 한 4번, 5번 있었는데 명의 변경이 처음에 차가 출고됐을 때 1년 간격으로 한 3번 바뀌었는데 마지막 차주가 막 5년, 6년, 7년을 탔다. 그러면은 그 차는 사실상 거의 1인 소유로 봐도 되거든요. 마지막 차주가 쭉 관리를 하면서 탔을 거니까 되게 주인의식을 갖고 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1인 소유에 준해서 플러스 1점을 줍니다. 이 차는 해당이 안 되고 소유자 변경 횟수가 3회 이상이다. 변경 횟수가 많으면 이제 페널티를 주고요. 조금 더 수정해서 그리고 소유자 변경 횟수가 3회 이상이다. 그럼 마이너스 2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 횟수는 1회. 그러니까 앞에 차주가 2명 있는데 1인 소유는 아니니까 3점 못 받고 직전 소유자가 4년 이상인 경우는 거의 1인 소유에 준해서 플러스 1점을 주는데 해당 안 되고 소유자 변경 횟수가 3회 이상인 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은 이 차량은 명의 변경에 대해서 특별한 점수를 받거나 읽는 게 없습니다. 자, 엔카 진단을 받았는가 하면 플러스 2점인데요. 엔카 진단 받았죠. 자, 엔카 진단 뭐 소용없다. 엔카 진단 믿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엔카 진단을 안 받았다고 꼭 나쁜 차인 건 아닌데 절대 사면 안 되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차는 엔카 진단 안에 보통 안 들어와 있어요. 뭐 설명이 길어지니까 일단 따라오시면 됩니다. 엔카 진단을 받았는가? 받았으니까 플러스 1점. 딜러의 성향, 엔카 가입일이 10년 이상이다. 그럼 플러스 2점 주고요.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거든요. 5년 이상이면 플러스 1점입니다.
여기 보면 판매자 정보라고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판매자가 나오고 이쪽에 이제 판매 중에 이 숫자를 누르면 판매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회원 가입일이 2007년도 4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딜러분은 이 아이디로 가입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그럼 플러스 2점을 드립니다. 자, 딜러의 1년간 판매 대수가 100대 이상이다. 그러면 플러스 1점 줍니다. 최근 1년간 95대라서 아깝게 1점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천 또는 부천인데 엔카 가입일이 1년 이하고 그러면서 엔카 진단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2점입니다. 걸으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인천, 부천이라고 무조건 걸으라는 건 아니에요. 인천, 부천인데 딜러 가입일이 1년 이하고 그러니까 딜러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엔카 진단도 안 받고 매물을 올린다? 이거는 리스크가 꽤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인천, 부천이라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인천, 부천에도 괜찮은 매물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강서구 매물이다. 그러면 제가 0.5점 드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약간 선입견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 결과 대부분이 강서구 매물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이 있다? 그럼 플러스 1점을 드립니다. 차량 매물을 보면 이 밑에 엔카 딜러가 뭐 이렇게 코멘트를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은 플러스 1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업계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게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을 막 쓰진 않아요. 5점, 1점 받아서 5점, 보험 처리 내역 300만 원 이하니까 1점 받아서 6점, 정보 제공 불가능 2년이니까 1점 깎아서 5점, 명의 변경 이쪽에서는 점수를 받은 게 없고 엔카 진단을 받았으니까 1점 받아서 6점, 엔카 가입일 10년 이상이니까 8점, 딜러의 판매 대수에선 점수 못 받았고 인천, 부천 아니고 본문에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 차는 8점이죠. 7점 이상이면 구입해도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사실 구입해도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카이스톨인데 보험 처리 내역이 570만 원 있지만 단일 사고들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있는 게 상당한 좀 리스크로 보입니다. 조금 요게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성능 점검 기록지에서 별게 없었고 이걸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엔카 진단을 한 번 더 받았는데 엔카 진단에서 외판도 교환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뼈대를 먹을 정도의 사고면 외판 교환이 없을 수는 없는데 저는 프레임 쪽의 판단은 100% 믿진 않거든요. 설명이 길어져서 다 얘기하기 그런데 외판은 교환이 있는 걸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객관적이기 때문에 외판도 교환이 없으면 뼈대를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차는 진짜 사고차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차는 일단 사고차가 아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용도 이력이 없으면서 명의 변경도 뭐 사실상 1회로서 앞에 소유자가 2명밖에 없으니까 물론 전 1인 소유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뭐 이 차는 샀을 때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사실 너 이 차 살 거냐? 저는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한 1인 소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차는 샀을 때 리스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GV70 2.2 디젤이고 66,000km 21년도 4월이고 가격은 3,990만원 대충 한 3년 됐고 6만 킬로고 3,990만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빠르게 적용을 해볼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먼저 봅시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교환이 있지만 문짝 교환은 제가 외판 교환은 상관이 없어요. 외판 교환에서 점수를 먹는 경우는 본네트랑 좌우 팬더 이 세 개가 교환이 엔드로 있다. 그러면 이제 페널티를 먹이는데 지금 이거는 그 경우는 아니죠. 왜냐면 이 세 개를 다 먹었다 이러면은 사실 이 안쪽에 골격을 정말 안 먹었을까 조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팬더 교환할 수 있고 본네트도 교환할 수 있고 우연히 다른 사고에서 우측 팬더도 교환할 수 있지만 이 세 개가 다 교환이 있으면 그게 한 번 때려박으면서 난 사고일 수 있고 그러면 앞쪽 충격이 그렇게 적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별거 아닌 사고도 흔히 그렇게 교환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조금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문짝 교환 상관없습니다. 이거 아무 상관없고요. 뼈대 먹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외판에서도 점수를 깎이지 않고 이외에는 플러스 1점이니까 1점 받고 주요 골격도 문제 없으니까 플러스 2점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점. 누유는 누유 기록 없어서 누유에서도 플러스 1점 받습니다. 성능 기록지 올라와 있고요. 엔카 직영 성능 기록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점수를 줄지 말지는 제가 향후에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이 차는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음으로 되어 있죠. 대여 용도 이력이 있고요. 21년도 4월에 최초 출고됐고 24년도 5월 최근에 명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148호로 출고가 됐죠. 그래서 용도 이력이 있는 차는 페널티를 먹입니다. 전손, 대여, 영업용 이력이 없으면 플러스 1점,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점 줘야겠습니다. 마이너스 1점. 이 차는 마이너스 1점 먹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여기서도 점수 깎일 거고, 단일 사고로 국산차는 300만원 이상이면 제가 이제 점수를 깎는다 그랬죠. 이 차량은 단일 사고로 389만원이니까 300만원 넘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부품 160만원에 공인 100만원, 도장 100만원 정도면 사실 거의 외판 정도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좀 이제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한 대를 사는데 리스크가 있는 차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이건 리스크는 아니지만 페널티를 줍니다. 여기서도 점수를 깎이네요. 그 다음에 용도 이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1점 깎여서 3점, 단일 보험 처리 내역이 300만원 넘으니까 1점 깎여서 지금까지 누적 2점, 정보 제공 기간 2년 이상이니까 1점 깎여서 계속 점수 깎이네요. 플러스 1점입니다. 여기까지 누적 1점, 명의 변경의 이 차는 1인 소유 아니고 영업 용도 이력이 있으니까, 직전 소유자 4년 이상인 경우도 아니고, 소유자 변경에서 3회 이상도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고, 엔카 진단을 받았는가? 엔카 진단 받았으니까 플러스 1점, 누적 2점입니다. 엔카 성향, 엔카 가입일이 10년 이상이다. 판매자 정보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화면에서 판매 중 요걸 눌러서 들어갑니다. 5년도 회원 가입일인데요. 이건 이제 상사 쪽 아이디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2점을 드리겠습니다. 딜러의 1년간 판매 대수가, 왜냐면 이제 상사도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딜러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는 그 속해 있는 상사가 행정적인 처분을 받고, 그 상사 차원에서도 이상한 짓에 동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딜러가 속해 있는 상사도 정상적으로 오래 영업을 하는 건 불가능해서, 이렇게 오래된 거는 상당히 양호한 인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고요. 가입일이 10년 이상이 됐으니까 플러스 2점을 드리고, 너무 많이 드리나? 딜러의 1년간 판매 대수가 100대 이상, 최근 1년간 600대 판매했으니까 플러스 1점 드리고, 인천 부천 아니니까 해당 없고, 강서군 아니고, 본문에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이 있는지 볼까요? 여기 이제 무사고라는 표현이 있죠.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은 쓰진 않았어요. 이제 완전 무사고와 무사고는 약간 다른 표현이거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면 다시 점수 계산해 볼게요. 주요 골격은 외판 쪽에서는 본네트랑 좌우 팬더 동시에 교환이 있으면 마이너스 1점, 이외에는 플러스 2점이니까 플러스 1점 받아서 누적 3점, 누유 없으니까 플러스 1점 받아서 누적 4점, 용도 이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점이라서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에서 1점 빼면 3점, 단일 보험 처리 내역이 300만원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니까 1점 깎여서 누적 2점,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 2년 이상이니까 1점 깎여서 누적 1점, 명의 변경에서는 점수를 받거나 이런 게 없고, 엔카 진단 받았으니까 1점 받아서 누적 2점, 엔카 가입일이 10년 이상이니까 2점 받아서 누적 4점, 1년간 판매돼서 100대 이상이니까 1점 받아서 누적 5점, 인천 부천 아니까 해당 없고, 완전 무사고 없으니까 이 차는 누적 5점이고요. 제가 7점 이상을 추천한다 그랬잖아요. 추천 차량은 아닙니다. 이 차를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저는 용도 이력이 있는 차를 사지 않거든요. 용도 이력이라는 건 뭐 대여나 렌트, 리스 뭐 이런 차들, 영업용 이력 차들. 그래서 영업력 이력이 없으면 플러스 1점, 있으면 마이너스 1점인데 요걸 조금 제가 바꿔야겠습니다. 영업용 이력이 있으면 마이너스, 요걸 좀 수정해서 이 차량은 2점이 더 빠지니까 3점인 차량입니다. 3점. 그래서
이 크라이테리아의 목적은 요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해서 중고차를 좀 평가를 좀 빠르게 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보시죠. 이제 이 크라이테리아의 목적은 사면 안 되는 차들을 빨리빨리 걸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점수가 높은 차가 일반적으로 좋은 차고 낮은 차가 사면 안 되는 차지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골격에 문제가 없으면 뼈대를 안 먹은 차를 사야 되니까 점수를 주고, 골격에 문제가 있으면 2점을 뺍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와 없는 거에 차를 많이 두고요. 외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상관없는데 앞에 본네트랑 좌우 팬더를 먹었으면 뭔가 앞쪽으로 좀 때려 박은 게 좀 세게 박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앞쪽으로 때려 박을 때 조금 세게 박으면 본네트, 좌우 팬더 다 먹으니까 이 세 개가 다 교환이 있으면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개 다 교환이 있더라도 안쪽에 뼈대를 먹지 않으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요 골격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뼈대 먹은 거에 대한 거는 좀 그 성능 기록부를 약간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주관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누유가 없으면 플러스 1점을 주고 누유가 있으면 조금 점수를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중고차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상에 누유가 없다고 돼 있고 내가 그걸 믿고 차량을 샀는데 누유가 있으면 그 성능 기록부 갖고 보험회사에다 이제 물어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고쳐줍니다. 보증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성능 기록부상 누유가 없는 거를 받고 차량을 사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또 보증보험을 아주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악용하는 느낌까지 들 때도 있는데 뭐 보험사가 쉽게 악용 당하지는 않겠지만 이 시스템이 어쨌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영업용도 있는 차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마이너스 3점을 강하게 주고요. 단일 보험 처리 내역이 300만 원 이하인 거는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1점 주고 그 이상이면 마이너스 1점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2년 이상이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카이스토리 비공개다. 사지 말란 얘기예요. 명의 변경이 1인 소유다. 그러면 1인 소유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플러스 3점. 직전 소유자가 4년 이상이다. 앞에 명의 변경이 아무리 많이 있었어도 마지막 소유주가 한 4년 이상 소유했다.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마지막 소유주가 차가 괜찮으니까 오래 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타면 어느 정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된 차로 봅니다. 엔카 진단을 받은 차를 선호하고요. 일단 엔카 진단을 받은 차를 사야 엔카 진단 차량 안에서 고르면 어쨌든 리스크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ATP 아까워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고, 딜러의 성향, 엔카 가입일이 10년 이상이다. 조금 전에 봤던 매물은 약간 상사 아이디 같은데 거기서 2점이나 먹고 여기서 또 1점 먹어서 플러스 3점 받은 게 좀 너무 과하게 점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 부천인데 딜러 가입일이 1년 이하고 게다가 엔카 진단도 안 받았다.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할 때, 그러니까 인천 또는 부천인데 딜러 가입일이 1년도 안 됐고 거기다가 엔카 진단도 안 받은 생매물만 올리고 있다? 그럼 마이너스 2점입니다. 사지 말란 얘기예요. 강서구 매물은 그냥 무조건 0.5점 드립니다. 본문에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이 있으면 플러스 1점 드리는데 진짜 뼈대 먹은 사고차를 아무리 막장 딜러도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업계에 좀 그런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을 앞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저도 약간 수정을 조금씩 해보고 앞으로 이 매물들의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